오늘도 돌아온 킬러 문제 풀이 시간 있겠습니다. 일단은 15번 먼저 볼게요. 15번은 HT라는 이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게 복잡해.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A 값 중에서 이 구간 내에 속하는 A 값의 개수를 H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 뭐 속한다 이런 거 무시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일단 첫 번째 fx는 3차 함수.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는 당연히 4차 함수이기 때문에 4차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차 함수 기준을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개형 뭐 요거랑 이거 두 개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일단 첫 번째 제일 단순하게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순간, 안의 함수가 다항 함수인데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순간은 언제만 생기냐면 x축과 만나는 점에서만 생길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꺾여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린 저 그림에서 그냥 뭐 범위 생각 안 하고 A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A 하나 4개. 여기서는 A가 총 4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차근차근 판단해 나가는 거. 만약에 X축 자체가 위치가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A가 2개가 되는 거예요. A가 2개. 얘도 마찬가지겠지. 만약에 이 3주근을 가지는 여기에 X축이 있다 라고 하면은 A는 1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A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A 중에서 구간에 속하는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GT랑 같이 엮어봐야 돼서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일단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나는 제일 밑에 조건부터 봤어. 4번 조건. T가 무한대로 갈 때 H2가 2, 즉 2개다.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GT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GT도 4차 함수니까 이거 둘 중에 개혁이 무조건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구간은 어떻게 변하게 되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거든 다른 그림이든 간에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 구간에 속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A 값의 개수는 그냥 그대로 4개, 그냥 그대로 2개, 그냥 그대로 1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럼 답원의 조건을 해석을 해봤을 때 이거의 결론은 결국에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A가 2개구나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내가 그린 저 4개 쟤는 우리가 찾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2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2개가 되는 건 많아. 이런 거 내가 방금 그린 저 그림도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2개가 될 거지만 뭐 이런 것도 2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접하고 아니면 이쪽이 더 낮아서 접하고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저 3중근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x축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꺾이는 게 2개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3개, 이 가지수 3개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 요거.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감이에요, 감. 이거가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일단 하나는 예시를 잡아서 출발하는 게 좋거든. 특히나 이거 2개는 그냥 별 특징이 없는 함수야. 교점이 2개다. 그럼 나머지 2개는 허근이겠죠. 얘도 마찬가지. 교점이 2개다. 나머지 2개는 허근이에요. 아무런 특징이 없어. 근데 얘는 특징이 있죠. 하나가 극값, 그리고 2개가 지나가는. 저런 그림이 되면은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저 그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면 저 그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면 지금 내가 그린 요 함수가 뭐냐면 x-1의 fx 그림을 그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t 일단 4번, 4번 조건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2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봤어요. 둘 다 지금 형태가 똑같거든. 0이든 4든 함수 값보다 극한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해야 되는 일은 그림이 이건지도 몰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어떨 때 저게 성립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고, 그럼 내가 G가 뭐 이렇게 생겼든 2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다 볼게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안 보는 거야. 물론 여기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차피 이것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서 극소인 지점과 극대인 지점, 그리고 이 중에서 감소하고 올라가죠. 증가하는 지점 하나, 감소하는 지점 하나, 이렇게 4군데의 특징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이 4군데의 특징. 이 4군데에서 지금 H0이라는 건 G0, 그러니까 X 값이 0인 곳을 찾아보자 이런 말이고, 그러면 이 극소인 지점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극소인 지점. 만약에 이런데 0 혹은 4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때의 값을 판단을 해보면 어쨌든 판단해야 되는 거는 H0과 극한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러면 조금만 변해도 이 A가 속하는 개수가 바뀐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알파, 얘를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이 GT는 알파 혹은 베타여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불연속일 수가 있어. 왜냐면 알파 혹은 베타가 아닌 뭐 이런 데서 움직이잖아. 개수가 바뀔 수가 없어. 여기 앞뒤에서 움직여봤자 여기 포함되는 A의 개수는 2개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것이 아니라 알파 혹은 베타의 값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알파 혹은 베타여야지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판단이 어려워요. 그럼 이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때 H0, 요 그림상에서 만약에 0과 4가 극소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H0은 뭐 그냥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이 문제는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H0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면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G0이니까 베타까지의 구간이야. 열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따라서 요 함수 다시 따라오면은 요 함수가 요 구간, 열린 구간에서 미분 불가능한 개수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H0은 당연히 1개밖에 없어요. 알파니까. 그리고 극한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HT를 생각을 해보면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0 플러스든 간에 둘 다 베타 플러스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구간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베타 약간 큰 구간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죠. 베타보다 약간 큰 데서 끊기는 거.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A의 개수는 2개가 된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정확하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은 극소여야 되는구나. 0과 4가 극소여야 되는구나 라는 게 판단이 돼서 이 두 번째 조건은 사라지게 돼요. 극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여기가 4여야 된다. 이거 알 수 있을 것이고 최소가 2라고 했는데 두 개가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거랑 요거랑 이렇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지점도 확인할 건데 그건 두 번째에서 확인하고 극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극대도 확인해 보면 만약에 극대에 0 또는 4가 위치한다라고 해보자. 이게 또 똑같이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해도 개수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베타라고 했을 때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H0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또 똑같이 베타까지 넘어가요. 왜냐면 베타니까. 이때 H0의 값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1개가 나오게 될 거. 근데 만약에 그때의 0과 4가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 극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0 좌극한이든 0 우극한이든 둘 다 범위는 베타보다 작은 데서 와. 베타 마이너스. 그러니까 끊기는 게 여기서 끊긴다라는 거죠. 이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는 1개예요. 1개. 그럼 얘는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거. 그래서 그때는 가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0과 4의 위치는 극소겠구나라는 거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봐야 되겠지. 두 번째 조건은 2는 애초에 좌우극한 자체가 달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 방금 그때 극소 했죠? 두 개는 극한값이 똑같았어. 그러면 이런 아무런 이상한 지점, 끊기는 지점에서 2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 그럼 감소를 해야 되는지 증가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감소, 두 번째 증가. 만약에 이런 데 2가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2.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2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알파 아니면 베타여야 돼요. 불연속이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똑같이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2 마이너스로 갈 때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2의 좌극한일 때 G는 어떻게 오냐면 베타보다 큰 데서 와요. 만약에 이 우극한이다라고 하면은 GT는 우극한이면 베타보다 작은 데서 와요. 이때 각각의 값을 확인해 볼게요. 베타보다 큰 데서 오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2개. 베타보다 작은 데서 끊기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1개가 되겠죠. 좌극한이 더 큰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따라서 2는 감소하는 데 위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반대는 반대겠죠. 반대는 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랑 베타 마이너스라서 1개가 되는 것이고 이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랑 베타 플러스여서 2개가 되는 거예요. 대조관계가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모든 조건 다 확인했어. 그때 극소, 뭐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면은 2는 감소하는 구간, 그리고 0과 4는 극소값이다 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개형 중에서 뭐가 돼야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겠지. 이게 제일 편하죠. 이게 제일 편하니까 얘부터 먼저 볼게요. 쟤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은 2는 감소하는 구간이다라는 거 확인했고 0과 4는 극소여야 된다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극소값이 일치하는 개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바로 제낄 수 있는 0과 4가 두 개가 똑같이 2가 될 거예요. 근데 2는 감소하는 데 있어야 돼. 근데 2의 위치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바로 제껴줄 수 있을 것이고 이 둘 중에서 뭐가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겠죠. 이때는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가 0, 여기가 4. 그리고 이 값이 2가 될 것이고 이 값이 2가 되겠죠. 2의 위치를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
감소하는 데 2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자 지금 함수값이 달라요, 두 개가. 그러면 이게 알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알파가 더 작은 값이니까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2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4보다 큰 데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또 똑같이 알파가 될 것이고 이 값이 베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의 위치는 여기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조건을 뭐 적어보면 되겠지? 적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가 맞을 텐데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래프는 GT 그래프예요. GT 그래프. GT 그래프를 적어보면은 GT는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가고 그리고 여기 모르죠? 그냥 K라고 할게요. K.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베타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지금 4에서 미분했을 때 0이고 4에서 2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돼. 미분해보면 되겠지. G 프라임 T.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0이 돼야 된다. 양변을 16으로 나눌게요. 16으로 나누면 8-2k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5가 돼야 된다 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K는 5가 돼야 된다. 여기 5. 그 다음에 4,2를 지난다 라는 거 알고 있죠. G4 넣으면 되겠지. G4 넣어보면은 16, 2,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요게 2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베타의 값은 34. 계산 이상? 일단 34가 나온다 라는 거를 적어줄 수 있을 것이고 4를 넣었을 때 16 이게 아니고 계산이 이상. 두 번째 걸로 식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놓친 게 있죠. 이걸 놓쳤네. 8분의 1을 놓쳐서 값이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8분의 1 넣어줄게요. 8분의 1. 근데 8분의 1 있어도 G'T에 8분의 1만 곱하면 돼서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겠지. 8분의 1. 8분의 1을 해보면은 8분의 1에 16 베타는 이렇게 맞게 나오네요. 최고상의 계수 놓쳤죠? 는 6이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 한번 적어. 얘는 식이 이상하게 나올 거거든요. 값이 맞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요 케이스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단 G는 다 찾았어. 베타까지 찾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F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 될 것이고 F를 확인을 해보면은 F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렇게 아예 위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얘가 맞는 게 왜 얘가 맞냐면 알파는 2, 베타는 6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확실하게 여기는 2고 여기는 6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식의 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얘는 1이 하나 더 있지.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1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실근이 3개인데 실근이 3개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2개인 거는 요 그림밖에 없죠. 얘는 실근 아예 2개. 얘도 원래 2개. 원래 2개이기 때문에 실근이 3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저 그림이 돼야 된다. 그럼 이 식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f는 최고 차익에서 지금 1 맞으니까 fx 식 적어보면은 1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2를 지나가고 6을 지나가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f 완성. 그 다음에 g는 여기 있죠. 최고 차익에서 잘 확인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구간이랑 g랑 모르는 함수가 f도 모르고 g도 모르고 h도 모르고 다 섞여 있어서 어려운 건데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서 하나씩 찾아주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번 모의고사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근데 괜찮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이 문제도 되게 괜찮은 문제 같은데 일단 f 그림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fx는 2차 함수 a 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저게 확정적이에요. 일단 첫 번째 gx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첫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하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합성 g가 0이 돼야 되는데 합성 함수는 당연히 치환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ft는 0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t는 그림상에서 당연히 2차 함수니까 0 또는 a밖에 없겠죠. 0 또는 a. 그 말은 내가 지금 t를 gx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gx가 0 또는 a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바로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gx는 0 아니면 a인 거야. 두 개가 섞여 있겠죠. 당연히 두 개가 섞여 있고 어디서 끊겨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 gx는 0 아니면 a가 돼야 되겠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봤어요. f가 g 이상이 되는 실수 x의 개수가 3개. f가 g 이상이 되는 실수 x.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f는 g 요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쪼개서 볼 수 있어. 이렇게 인데 얘는 말이 안 돼요. 아주 조그만 구간에서 f가 g보다 크다라고 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수는 셀 수가 없어. 무한대. 그러니까 딱 한 점에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점에서 크다가 나올 수는 없죠. 함수값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판단을 했어요. f와 g의 교점이 3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속성을 또 볼 수 있죠. f 곱하기 g라는 함수는 연속이 돼야 된대요.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어떤 걸 판단했냐면 f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당연히 다음 함수니까. 근데 g는 어디선가는 끊길 거야 무조건. 근데 그 끊기는 지점에 대한 힌트를 준 거. 어디선가는 끊기는데 연속이 된다? 끊기는데 연속이 된다라는 말은 그 연속인 함수가 0인 곳에서만 연속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g라는 함수가 뚝 끊어질 수 있는 곳은 0과 a밖에 없어요. 0과 a를 기준으로 gx가 바뀌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0과 a에서 gx가 바뀌겠구나. 그러면 이제 0의 왼쪽 바뀌는 건 찾았어요. 이 세 구간에서의 함수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한번 찾아보면은 0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0보다 작을 때는 g는 0 또는 a가 돼야 될 것인데 그거는 요걸 보고 판단을 했어요. 요걸 보고 g-2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근데 g-2든 g6이든 이게 된다라는 거는 얘는 0인 거고 얘는 a인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g-2가 0이라는 거에서 이 여기서의 함수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 있죠.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a가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함수가 끊길 수 없어. 방금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끊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이구나 알았고 그 다음 구간에서 0과 a 사이 그리고 a보다 클 때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교점에서의 함수값은 나중에 보고 0과 a 사이를 또 확인을 해볼게요. 0과 a 사이. 0과 a 사이를 확인을 해보면 f가 그 다음에 봤던 건 이거. f가 g 이상이 되는 실수가 3개라는 거는 만약에 g가 여기서 0이 되잖아? 그러면 말이 안 돼요. f가 g 이상의 실수가 무한대로 많아지죠. 따라서 이때 gx는 반드시 a가 되어야만 해요. 반드시 a. 그리고 그 a는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딱 붙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존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뭐 a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G6이 a라는 거에서 물론 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얘가 6이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둘 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아직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둘 중에서 존재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보면 되겠지. 자, 교점이 3개가 돼야 돼요. 교점이 3개.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구간을 보면 교점이 많아봤자 1개예요. 1개. 많아봤자 1개. 1개 아니면 0개예요. 여기는 또 많아봤자 1개예요. 여기도 많아봤자 1개예요. 그래야 그럼 당연히 다 만나야지 3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뻥 비겠죠? 뻥 비고 이게 a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딱 접하는 것이고 여기는 또 뻥 빌 것이고 여기가 채워져야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오른쪽 함수만 확정을 시켜주면 끝. 그래서 여기가 딱 접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볼게요. 이때 gx가 y는 a예요. 근데 이 함수식 알고 있죠? 여기가 2분의 a예요. 2분의 a 갖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갖다가 대입하면은 4분의 a 제곱이 a가 되어야 돼요. 그럼 따라서 a는 4가 나오겠지. a는 양수여야 되니까. a가 4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G6은 a여야 된다라고 했지. 4가 여기면 6은 여기 있겠죠? 따라서 함수는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 이렇게 요게 gx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해석을 하는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문제고 잘 따라가 보면 되겠죠. 각 구간에서의 함수를 설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시작은 얘로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연속이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끊기는 게 아니라는 거겠지. 0과 a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개로 나눠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접근해줄 수 있겠죠. 이제 이어볼게요.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요거는 나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함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 등차수열은 AN이라는 이 등차수열은 일반항 자체가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SN이 2차 함수인 거 많이 써요 실제로. AN이 1차고 SN이 2차고. 그래서 함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렸어. 일단은 공차가 음수라는 걸 줬다는 거에서 먼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당연히 쭉 떨어지겠죠. 뭐 기울기는 몰라요. 그냥 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BN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BN의 그림을 그려보면 AN이 0보다 클 때 AN이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여기서 끊기게 되겠지. 여기서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그림도 얘도 1차예요. 얘도 1차. 1차 함수에 곱하기 3하고 얘는 숫자예요. 숫자. 헷갈리면 안 돼요. m은 숫자이기 때문에 쟤는 값이에요. 따라서 3AN을 했다라는 것은 이 기울기가 3배만큼 가팔라졌다라는 것이고 AM을 더했기 때문에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은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쭉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의 조건을 보면 내가 그린 저 그림이 BN의 그림이에요. BN의 그림. BN. 이때 우리는 BN,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의 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조건이 8과 7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값만 비교를 하면 되냐면 B7, B8, B9, B10 이 네 가지의 값만 비교를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값만 비교를 하면 된다. 근데 뒤에 그림이 완성적이지 않거든요. 완성이 안 돼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겹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더 보기가 편하니까. 1번 첫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7, 8, 90의 위치를 사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그림은.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왜 7, 8, 90의 위치에 판단이 필요가 없냐면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7, 8, 90이 어디든 간에 당연히 B7, B8, B9, B11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값은 제일 큰 게 B7이 되는 것이고 얘는 B8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모순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왜냐하면 조건을 보면은 얘가 얘보다 하나만큼 더 커야 돼. 말이 안 되죠? 이미 B7이 더 큰데. 그래서 얘는 바로 탈락시킬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아, 이렇게 되면은 감소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케이스가 맞는 정답이 되겠죠? 물론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건 아까랑 같은 이유로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다음 두 번째 위로 붕 떠서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케이스를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이 네 가지의 값만 비교를 하게 되면 된다. 이게 결론이고 이 네 가지의 값을 비교를 할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가 생길 수 있겠지. 만약에 7, 8, 90이 이런 데에 다다닥 붙어있고 혹은 여기에 다다닥 붙어있다라고 하면 방금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말은 걸쳐야 된다는 거. 이 사이에. 7, 8, 90은 이 사이에 어딘가에 걸쳐져 있어야 돼요. 쭉 감소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걸칠 건데 어떻게 걸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걸쳐지는지. 그러면은 걸쳐질 거니까 케이스가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 여기가 7, 그 다음에 이 구간에 전부 다 8, 90이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지. 저 구간에 7 있고 그 다음이 8, 90이 되는 경우 그리고 뭐 7, 8이 왼쪽에 있고 90이 오른쪽에 7, 8, 9가 왼쪽에 10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판단이 조금 애매한 게 7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8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볼 거야. 첫 번째, 이 중에서 8, 9, 10 중에서 가장 큰 값이 B8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B8이 된다 라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8, 9, 10은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감소. 그러니까 이런 데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C7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B7, B8, B9 이 세 개 중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8이 제일 컸기 때문에 9는 후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B8이 된다? 그럼 두 개가 똑같아지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럼 C7은 B7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B9가 8, 9, 10 중에서 가장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가장 크다라는 소리는 그림 자체상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당연히 9가 제일 크려면은 8, 9, 10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9랑 10은 이 오른쪽에 존재해야 돼. 위치는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9랑 10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8이 이 왼쪽으로 건너가야지 8이 더 작아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C7의 값은 B7, 8, 9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 8은 당연히 9보다 작기 때문에 8은 탈락. 근데 9가 될 수는 없죠? 9가 될 수는 없어서 탈락.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10이 제일 커지는 이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10이 제일 커지면 또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게 10 혼자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나머지 7, 8, 9는 이쪽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7, 8, 9. 그럼 이때 C7 7은 7, 8, 9가 다다닥 감소하는 곳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B7이 된다 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겠죠. 찾아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뭘 하면 되냐면 식만 쓰면 돼. 식 쓰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은 게 어쨌든 AN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AN을 그냥 뭐 마이너스 N 플러스 K 라고 두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써주면 되겠죠. 계산은 안 할게요. 그렇게 보고 아마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고 마지막에 그러면 AM은 어떻게 찾냐면 이 케이스가 정답이니까 이거 마지막에 AM 계산하는 거 M 계산하는 것까지만 한번 보면 이 케이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로 M 찾는 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말은 끊겨있죠. 7, 8, 9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10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은 A9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7, 8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7, 8은 9가 0보다 크면 7, 8은 당연히 0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A10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요 범위에서 K의 범위가 나오게 될 것이고 K의 범위가 나오면 이 K의 범위 가지고 마지막에 M 찾아주면은 4, 5, 6이었나?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나오면 되니까 이거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관점으로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수열이라서 다 대입하는 그 22번처럼 보이지만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문제다. 학통 28부터 먼저 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 점수는 K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점수래요. 그럼 먼저 나눠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점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0 또는 1 또는 2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3으로
남은 나머지가 0인 거는 3과 6, 1인 거는 1과 4, 2인 거는 2랑 5가 있겠죠. 따라서 이 모든 점수에 대한 확률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나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저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마지막 계산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때 합이 5 이상이 되면 시행이 끝난대. 조건이 5번 시행 후에 시행이 끝이 났을 때, 5번째 시행했을 때 눈의 수가 4일 확률을 구하라는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당연히 첫 번째 PA부터 먼저 구해볼 수 있겠지. PA는 5번 시행했을 때 시행이 끝날 확률을 묻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합이 5 이상이면 끝이기 때문에 5가 반드시 아니어도 돼요. 6이어도 되는 거고 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합이 5 이상이면 끝인데 그러면 무한대로 5, 6, 7, 8 이렇게 갈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점수의 최대값이 2가 되기 때문에 그 전 시행은 끝나기 전의 시행은 제일 높아봐서 점수는 4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점을 더해도 6점밖에 안 돼. 7점으로 시행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7점으로 시행을 끝냈다? 그럼 그 전의 점수는 6점 아니면 5점 아니면은 7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행이 끝났죠. 그러니까 합이 5 이상이면 끝이라고 했지만 합으로 가능한 거는 5 아니면 6밖에 없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5번 시행 후에 끝이 났다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약간 무슨 문제냐면 약간 5판 3선승제랑 비슷한 거예요. 5판 3선승제. 3번 이긴 사람이 끝난다. 3번 먼저 이긴 사람이 끝난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가위바위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기고 이겼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시행이 그럼 이러면 3번째 시행이 끝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면 시행이 4번째 끝난 게 맞아요. 하지만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기고 지고 뭔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얘는 시행이 3번째에 끝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전의 시행이 중요해. 4번째 시행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앞에 4번의 시행이 점수로 가능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4번의 시행에서 가능한 것으로는 이제 점수의 합이 4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점수의 합이 3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2점은 안 돼요. 왜냐면 마지막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끝낼 수 있는 케이스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는 0점은 당연히 안 되죠. 1점 아니면 2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4점이면은 1점으로도 시행을 끝낼 수 있어요. 시행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4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2점, 2점, 0점, 0점 그리고 2점, 1점, 1점, 0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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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그리고 1점 이렇게 3개의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는 나중에 계산할게요. 그리고 4점, 2점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얘랑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3점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3점이면은 마지막 5번째 시행에서는 2점이 돼야지만 시행이 끝날 수 있어요. 3점이 되는 거 생각해보면 2점, 1점, 0점, 0점, 그리고 2점.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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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2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를 해야 돼요. 얘는 순서가 바뀌는 게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4 나누기 4니까 6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게 2개 있는데 그거 나중에 곱할게요.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 4팩 나누기 2팩 해주면은 12가지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순서 바꾸는 게 없으니까. 다 합쳐서 19가지인데 5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개가 있죠. 38가지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도 똑같이 보면 돼요. 얘도 4팩 나누기 2팩이라서 12가지 뒤에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4가지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A, NA로 할게요. NA는 38과 16을 더해서 54가 되는 거예요. 54 확률로 계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각각의 점수당 어차피 확률은 전부 다 3분의 1이야. 그래서 내가 확률로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자를 구할 때
교집합을 구할 때 내가 만약에 이걸 개수로 계산했다? 그럼 이걸 조심해야 돼. 두 번째. 분 뭐 구했으면 사실 분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다섯 번째 시행했을 때 문의 수가 4가 된다라는 말은 점수가 1점이라는 소리죠. 다섯 번째 시행에서. 그러면은 얘밖에 없죠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6개, 12개, 1개 6개, 12개, 1개 해서 19가지. 정답은 54분의 19라고 하면은 바로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점수가 1점인 거는 눈의 수가 4인 것 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1점인 거는 4도 있는데 1도 있어. 그래서 케이스로 봤지만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지 경우의 수로 풀었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 1점의 케이스는 내가 계산했을 때 3분의 1로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주면은 문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확률로 계산하면 뭐 이럴 일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문제에서는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계속 점수로 봤기 때문에. 다시 봐볼게요. 자연수의 상속상을 찾는 건데 저 중에서 홀수는 1개래요. 그럼 나누면 되는데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냐? 이거를 바로바로 판단을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좋긴 한데 이 4가지를 다 봐도 상관없어요. 다 본다라는 거는 홀 짝짝짝 뭐 짝홀 짝짝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A 플러스 B만 홀수인 경우랑 D 플러스 E가 홀수인 경우는 똑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A 플러스 B가 홀수인 거랑 D 플러스 E가 홀수인 케이스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앞이랑 뒤인 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위치만 바꾸면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위치를 바꾸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사이에 낑겨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똑같은 케이스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럼 이때 똑같은 케이스인 거 모르겠으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얘가 똑같으니까 얘만 확인해 보면 A, B, C, D, E 합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홀수, 짝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싹 다 합이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얘도 짝수, 이것도 짝수, 이것도 짝수가 돼요. 근데 이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러면은 다 합쳤을 때 홀수가 나와요. 홀수 16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탈락. 그럼 짝수, 홀수. 인 두 번째 케이스도 있겠죠. 이러면 이때는 홀수라서 16이 가능해요. 이걸로 보면 되겠죠. 이때 어떻게 줄 것이냐? A는 짝수, 나머지는 홀수예요.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A를 2A 다시 플러스 2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2B 다시 플러스 1, C 다시 플러스 1, D 다시 플러스 1, E 다시 플러스 1이 16이다. 라고 두면 이때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E 다시의 합은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은 0 이상의 정수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OH5. 근데 그게 두 개죠. OH5 곱하기 2라고 계산을 해주면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B 플러스 C만 홀수이거나 C 플러스 D만 홀수인 케이스를 묶어서 볼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 B 플러스 C가 홀수인 케이스를 볼게요. 두 개 똑같으니까. 그럼 2 곱하기 홀수, 짝수. 나머지는 합이 전부 다 연달아 있는 값이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홀수, 짝수, 짝수. 얘는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짝홀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머지가 전부 다 짝홀이 된다라고 하면은
홀수 홀수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불가능하죠. 합이 16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합이 홀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케이스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때는 OH4인가 나왔어요. 계산은 또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얘를 더해서 정답을 구해주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똑같다라는 건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한번 해보면은 아 똑같구나 라는 걸 알고 다음에는 똑같이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쪽도 28번 한번 볼게요. 일단은 F가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 보면은 fx는 t의 실근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걸 보면은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림 그리는 방법은 그냥 미분을 하면 되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f' 해보면 4 마이너스 x 제곱분의 8이 되겠고 얘는 필마 루트 2에서 극대수를 가질 건데 우리는 0보다 큰 범위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2에서 극소가 된다라는 것만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림 한번 그려보면 0만 그릴게요. 요 y축만 그려볼게요. 왜냐면 k 때문에 x축과의 위치관계를 몰라서 일단은 저렇게만 두고 그림 한번 그려보면 루트 2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러면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극소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의 그림이기 때문에 나는 극한을 보내야 돼. 극한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0 플러스로 보내야 되겠죠. 0 플러스로 보내보면 얘는 0, 얘는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쭉 올려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무한대로도 보내봐야 되겠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더하기 0이니까 당연히 무한대. 그래서 약간 이차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값은 몰라요. k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른쪽 그림은 그려주게 될 것이고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감소하는 함수인 거야.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찾는 거예요. 아 그냥 감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fx는 t가 양수일 때 실근은 무조건 3개가 돼야 된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러면은 만약에 x축이 다 그려볼게요. x축 2차함수처럼 생각하세요. 붕 떠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딱 붙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애매하게 두 개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사이에 t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실근은 1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탈락.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다 돼요. 왜냐하면은 t가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교점은 3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되겠다. x축의 위치 판단을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0의 좌극한이 0이래요. 그 말은 이 함수가 0으로 간다는 거겠죠. 0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 붙는 함수가 된다.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게 만약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식이 이게 더 편하니까 2번의 케이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의 그림은
뭐 어떻게 감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소하다가 0에서 이렇게 구멍 뚫어주면 되겠죠. 이걸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케이스는 그냥 또 똑같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둘 중에서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주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된다. 교점이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는 모두 다 등차 수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안 적은 게 있는데 F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미분 가능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뭐 그걸로 판단했다라기보다는 F0 마이너스 그러면 요 케이스, 이 케이스가 지금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안 되는 케이스인데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위에 걸 보면 알 수 있어. 얘는 말이 돼요.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0의 위쪽을 볼 거예요. 왜냐면 t가 0보다 클 때니까. 이때 딱 0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 0일 때. 딱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p고 2p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안 되죠? 여기가 3번이겠죠.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p랑 2p라고 줄 수 있는 거예요. p랑 2p라고 더 쓰니까 이제 얘를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되겠지. p랑 2p에서 둘 다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fp랑 f2p가 둘 다 같고 그 값이 0이어야 된다 해서 p를 찾고 k를 찾을게요. 그러면 p 먼저 넣어보면은 4p 플러스 p분의 8 플러스 k랑 8p 플러스 p분의 16 플러스 k가 똑같아야 돼요. k 똑같으니까 날릴게요. k 똑같으니까 날리고 넘기면은 4p 플러스 p분의 8이 0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2p면은 p분의 4가 돼야 되죠. p분의 4. 그러면 빼기 4가 되겠죠. 빼기 4. 그럼 p는 양수니까 1이 돼야 되겠죠. 양수니까 1만 4p. 2p가 맞고 8p.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t가 1이에요. 그럼 일단은 찾을 수 있어. 여기가 1, 여기가 2. 그리고 k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p에다가 1 넣어보면은 4 플러스 8 플러스 k가 0이 돼야 돼서 k는 마이너스 10이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은 이걸로 확정이 나겠죠. fx 그림. 이렇게 확정이 나고 이제 문제 조건을 볼게요. 조건을 보면은 fa가 6이 되는 음수 a에 대해서 a 플러스 f'A를 구하래. 일단은 이 문제에서 만약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a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f'A 때문에 아마 막힐 거거든요. a는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f식이 나와 있으니까 a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일단은 요거부터 봐야 돼. 이렇게 6이 되는 거니까 y는 6을 그었을 때 얘랑 얘를 먼저 찾아야지 이걸 찾을 수 있겠죠. 이걸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이다라고 먼저 해봅시다. 4에 4a라고 하면 돼. 4x x분의 8 빼기 12 이게 6이 된다. x 곱하고 나누기 2 해볼게요. 그럼 2x제곱 빼기 9x 더하기 4는 0. 그러면 1, 2, 4, 1 빼기 찾을 수 있죠. 여기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더 작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a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등차 중앙 쓸게요. 중간항의 2배는 a 플러스 4다.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 게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 게. 그걸 식을 쓰는 게 좀 어려운 건데 일단은 식을 어디서 끌고 올 수 있냐면 fx는 t의 실근이라는 거에서 식을 끌고 올 수 있어요. t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가지고 올 거예요. t. 교점이 3개죠. 자,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역함수 관련된 문제. 그냥 합성에서 t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는 얘네는 t에 관한 함수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t가 움직이면 쟤도 당연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t에 관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값을 함수니까 함수로 볼 거예요. 얘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줄 수 있겠죠. 함수니까 알파 t, 베타 t라고 두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면은 헷갈려요. 함수라는 거 인지하고 뭐 있으면 되겠지만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고 일단 첫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쟤네는 는 t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소리겠지. f, 베타 t. 얘네는 전부 다 약간 역함수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합성했을 때 t니까 는 t 이거 알 수 있고 또 하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야 돼요. 쟤네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또 써줄 수 있겠지. 당연히 등차 중앙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베타 t는 알파 t, 감마 t의 합이다 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해야지 저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f 프라임 알파 t 다 미분할 거예요. 알파 프라임 t는 1. 뭐 형태 자체는 당연히 다 똑같아요. 베타 t. 근데 우리는 f 프라임만 남기고 싶으니까 얘를 넘길게요. 넘겨서 표현. 알파 프라임 t분의 1. 얘는 베타 프라임 t분의 1. 당연히 마지막은 감마 프라임 t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잘 보면은 f 프라임 a예요. a는 음수예요. 음수. 근데 알파 t, 베타 t, 감마 t 식은 다 똑같지만 이 중에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f 프라임 a가 될 것이고 알파 프라임 t가 6일 때 a였었죠. 그러니까 6분의 1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거를 그냥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왼쪽의 식을 모르기 때문에. 왼쪽 식을 알면은 쓸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밑에 거를 연관 지어야 돼. 얘를 이용해서 연관을 지어볼게요. 우리는 베타 t, 감마 t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 왜냐면 식이 있으니까. 근데 알파 t는 몰라요. 그래서 알파 t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이고 이거 미분해서 넘길게요. 알파 t만 남겨서. 그러면 알파 프라임 t분의 1은 식을 써보면 이 베타 프라임 t 감마 프라임 t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여기다가 다 6 넣으면 되겠죠. 6 넣어보면은 이 베타 프라임 6 빼기 감마 프라임 6분의 1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 이 가까이 갔더니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저기다가 6을 넣어볼게요. 6을 넣어보면은 f 프라임 베타 t예요. t가 6일 때 베타는 2분의 1이었어요. 2분의 1. 2분의 1이 베타 프라임 6분의 1이 되겠죠. 여기서 찾을 수 있죠. f 나와 있으니까 계산은 안 할게요. 그럼 감마 프라임 6도 밑에서 찾으면 돼요. 6 넣을게요. 그러면 감마 6일 때 감마 t의 값은 4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4가 되겠지. 이게 감마 프라임 6분의 1이라서 얘랑 얘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문제겠죠. 복잡해요. 이 식을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핵심은 얘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왼쪽의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알파 t에 대한 조건을 전부 다 이거 바꿔버리는 게 핵심. 그리고 그거 바꾸는 거의 핵심은 또 얘겠죠. 등차수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29번 볼게요.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이래요. 그럼 A에는 기준으로 당연히 문제를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까도 문제에서 풀었었지만 등차 수열의 시작은 당연히 1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럼 A에는 공차를 P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Pn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 A에는. A는 이렇게 두는 이유는 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요게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B에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는 쉬운 풀이에요. 그래서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먼저 나눠서 한번 볼게요. 나눠서 보면은 1 더하기 n분의 3 n제곱분의 an, bn 더하기 1 얘가 18분의 1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문제는 얘는 사라지게 될 거고 얘가 지금 1을 넘기게 되면은 빼기 18분의 5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겠죠. 빼기 18분의 5가 되어야 한다. 그럼 쟤를 어떻게 볼 거냐면 n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n으로 각각 나눠서 각각. 그러니까 n분의 an 곱하기 n분의 bn으로 보겠다 이 소리야. 물론 그냥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건 아니고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 빼기 18분의 5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일단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봐도 되긴 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뒀기 때문에 P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찾아야 되겠지. n분의 bn을 찾아야 돼요. 그 식을 어디서 찾냐? 지금 bn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정수라는 거밖에 없어. 근데 정수라고 해서 이게 0으로 가냐?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지. n분의 n이니까 n으로 똑같이 나눠볼게요. 양변에 n으로 나눠보면 n분의 an 우리가 원하는 n분의 b에 생기고 n분의 an 더하기 1이 생기겠죠. 샌드위치 정리예요. 양변에다가 모두 다 리미트를 씌우게 된다라고 하면 얘도 p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 값도 p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거겠죠. p로 갈 수밖에 없다. 식이 뭐가 이상한 거지? 지금 잘못 나눴죠? 2죠, 2죠? 그럼 P제곱 마이너스 18분의 5는 말이 안 되니까. 그럼 2니까 다시 계산할게요. 이거 아니죠? 마이너스 18분의 5. 2분의 P제곱 더하기 1이겠네. 이게 18분의 13이 돼야 되겠죠? 이게 P제곱으로 가니까 그냥 바로 넣을게요. 그러면 P제곱 더하기 1은 9분의 13 P제곱은 9분의 4 P가 지금 양수였으니까 P가 3분의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공차를 찾았어요. 3분의 2n 플러스 q 이렇게 공차 찾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조건을 볼게요. 또 다른 조건은 이 조건이겠죠. A7이 2배의 B2가 돼야 된다. A7이 2배의 B2가 돼야 된다. 뭐 A7은 당연히 찾을 수 있죠. 내가 식을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냥 A7을 편의상 첫째항
A7은 첫째 항 빼기 첫째 항이고 공차가 3분의 2니까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2 4로 둘게요. A 플러스 4. 그럼 요게 2B2가 되겠죠. 근데 B2에 대해서 잘 찾아야 되는 게 B2는 요 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B에 대한 식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B2 저 식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면은 B2 A2랑 A2 플러스 1 요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첫째 항은 내가 A라고 뒀어요. 첫째 항은 A라고 뒀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공차. B2는 나누기 이해야 되겠죠? 2분의 A 플러스 2. 얘는 A 플러스 여기다가 1 더하면 3분의 5. 3분의 5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써볼 수 있는 게 이제 B2가 B가 지금 정수라는 조건이 있죠. B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판단을 하는 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A의 범위는 나올 수 있거든. A의 범위는 나올 수 있는데 A가 범위가 나온다라고 해서 B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B2가 지금 정수예요. B는 무조건 정수이기 때문에.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이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곱하기 2. 그 말은 이것도 또 똑같이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걸 판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수라는 거 알고 있고 식 하나 나왔죠.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씩. 2분의 A 3분의 4 A는 3분의 8보다 작고 그 다음 요거 2분의 A 3분의 1 A는 3분의 2랑 A가 3분의 8 사이에 와야 된다. 와야 된다? 라는 거를 찾을 수 있죠. 2분의 2, 3분의 1. 그러면 A로 가능한 값은 이게 정수가 돼야 되니까 A는 1 또는 A는 2가 나와야 되겠지. 두 개가 나오네? 두 개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범위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볼게요. A. 맞네요. A는 1 또는 2가 나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B2가 지금 정수여야 되죠. 요것도 정수여야 되지만 얘도 정수여야 된다는 거 생각해주면 B2는 2분의 A 더하기 2죠. 근데 A가 1이면 정수가 안 되니까 A가 2가 돼야 되겠죠. A가 2. 그럼 첫째 항 2인 것까지 또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식을 적을게요. 식을 적으면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분의 2니까 3분의 2n 더하기 3분의 4가 된다. AN 완성. 이렇게 하고 이제 B를 찾으면 돼요. 근데 B는 식을 보면 알겠지만 뭐 세 가지 띄웠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규칙성이 없으면은 쟤를 당연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 2, 3, 4, 5 이렇게 다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B1부터 먼저 볼게요. B1은 2랑 B1이 3 사이가 돼야 된다. B는 정수죠. 따라서 B1은 3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면 돼요. 3분의 2를 더해주면은 3분의 8 3분의 11 이때 B2 여전히 3이죠. 그리고 또 3분의 2를 더해주면 3분의 10 3분의 13 이때 B3은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조금씩 더 찾아볼게요. 3분의 12 3분의 15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B4는 5 3분의 14 3분의 17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5 또 3분의 2 더해보면 3분의 16 그리고 3분의 19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6 더 해보잖아? 더 해보면 돼요. 3, 3, 4, 5, 6 그 다음에는 7, 7, 8 나올 거예요.
보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은 대충 세상간격으로 교치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안 보이면 그냥 찾으면 돼요. 3, 3, 4, 5, 6의 교치성을 가지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랑 요거 그 다음 거 나눠서 보고 이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은 식만 넣을게요. 120 곱하기 근데 보면 알겠지만 B1, B2 얘네는 똑같아요. 3, 3, 5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할게요. 두 배 곱하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 5, 7 간다라는 것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2n 첫째 항이 3이니까 더하기 1 2n 더하기 3 그리고 얘만 따로 보면 되죠. 혼자 4, 6인 애들 그럼 얘는 똑같이 시그마 2n 더하기 2 2n 1 계산하면 끝이겠죠. 부분수를 해서 계산하면은 정답이 나올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볼게요. 얘도 생긴 개형을 추측을 해야 되는 함수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은 추측을 해볼게요. 주어진 조건은 0과 1 사이에서의 f밖에 없어요. 0과 1 사이에서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이걸 가지고 근데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많은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조건 때문이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0 넣어볼게요. 0을 넣었을 때 f 0은 빼기 3 f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f0은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식을 만족을 시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만약에 0과 1 사이의 함수가 뭐 그냥 올라가는 거 그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은 그 왼쪽 이게 대칭시킨 그래프잖아요. 그 왼쪽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fx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fx잖아. 그거를 뒤집어서 더 가파르게 그렸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저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시작할 수가 있어.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도 가능하겠죠. 근데 떨어지는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구나. 근데 포인트는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이어붙는 이 부분 있죠. 0. 0에서는 프라임이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어붙으니까 프라임이 0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미분해봐도 돼요. 미분해서 0 대입해도 당연히 0 나올 거예요. 그럼 0에선 0이 되고 그럼 1과 핵심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거를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지점을 1, k가 있으니까 p라고 할게요. 1,p라고 하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가 되겠죠. 마이너스 3p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조건을 보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은 f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 두 칸만큼 이동시켰을 때 함수는 그 앞에 두 칸을 플러스 16 했다라는 거니까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겠지. 여기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안 되겠지. 그냥 감소하는 그림을 끌어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개가 이어 붙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는 안 되고 저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물론 증가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개형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 0, 1. 그럼 0에서 접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이어붙어서 여기로 와야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3p였고 얘가 p였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p에다가 플러스 16을 한 게 딱 p가 돼야지 이게 달라붙어서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겠죠. 따라서 p는 4. 이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1,4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1,4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미분 가능이에요. 물론 이 문제에서 그거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얘가 달라붙어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 이거 두 개가 똑같으려면 이때도 미분 값은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이 왔다가 이렇게 예쁘게 다 이어붙으면서 미분 가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저 조건은 필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F'1이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필요 없었을 거니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조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X 해석하면 돼. G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문제는 G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G 이거 극값 하나는 생각보다 쉬워요. 한번 볼게요. 극값이니까 당연히 미분을 한번 해보면 G'X는 F 코사인 X 사인 X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는 0이면 찾으면 되죠. 찾으면 되는데 이때 지금 범위가 있었던 거. 범위가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라고 했네요. 알파의 값인데 알파는 0과 2파이 사이. 이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함수가 0이 되는 거는 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파이 하나. 딱 하나. 얘가 0이 되는 거는 F 코사인이 0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림 보면 알 수 있어. F 코사인이 0이 되는 거는. 내가 그린 저 그림이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린 저 그림에서는 F가 0이 되는, 즉 코사인이 0이 되면은 0이 되죠. F0이 0이니까. 그러면 이때 이걸 만족시키는 것은 X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두 개가 있겠죠. 범위 내에서. 근데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극값인지는 모르는 거죠. 0이 된다라고 해서 극값은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지만 이미 알 수 있는 거는 다 극값 씌워도 7개까지는 못 나와요. 다 극값 씌워도 7개가 안 나와. 뭔가 0이 되는 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사인이 0이 되는 건 더 생길 수가 없어요. 쟤는 확정이기 때문에 F의 그림이 바뀌어야 되겠지. F의 그림이.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대칭이에요. 물론 마이너스 3배를 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근을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진다 라고 하면은 이 왼쪽도 당연히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더 생기겠지. 4개가 더 생길 건데 그냥 판단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 문제는 일단 0에서, 그러니까 이 지점들에서 그 값이 되는지의 여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 값이 되는지의 여부부터. 그럼 파이 먼저 확인해볼게요. 파이의 좌우에서 따로따로 보면 돼요. 사인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돼요. 그리고 F 코사인 X 보면 되지. 근데 코사인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파이가 여기 있어요. 파이 플러스도 마이너스 1 플러스, 파이의 우극한도 마이너스 1 플러스고 좌극한도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확인해보면 되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로 오는 거 둘 다 그냥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음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음수예요. 음수에서 음수인 거. 둘 다 음수니까 그 값이 맞아요. 얘는 그 값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얘도 판단해주면 얘가 몇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 한번 해볼게요. 2분의 파이부터 먼저 해보면은 2분의 파이
따로따로 보면 돼요. 사인이 쉬우니까 사인부터 먼저 보면은 사인은 2분의 파이의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플러스예요. 그리고 f 코사인을 보면은 코사인은 2분의 파이 이렇게 봅시다. 리미트 얘는 다 쓸게요 그냥.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 플러스로 할 때 f 코사인 x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른쪽일 때 부호를 먼저 확인해보면 이때는 0 마이너스예요. f 0 마이너스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는 0 플러스죠. f 0 플러스예요. 그럼 부호 변화 확인해 봐야 되겠지?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에요. 부호 변화 확인해 보면은 f 코사인 x의 부호는 어떻게 변하게 되냐? f 0 플러스에서 0 마이너스 변하게 돼. 0 여기 있죠? 증가인 건 적어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한다. 부호 변화가 생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 문제가 조금 더 친절한 이유는 극대 혹은 극소라고 제한을 안 했어요. 그냥 극값이라고만 했어요. 극값이라고 안 하고 극소라고 했으면 더 어려워졌겠죠. 어쨌든 부호 변화 있어요. 극값이 맞는 거, 극값이 맞는구나. 얘도 해당이 돼요. 2분의 3파이도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해당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다 극값이에요. 만족시킨 모든 값들이. 근데 보면 알지만 이게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하면 코사인 X는 A가 되는 지점을 또 봐야 돼. 근데 이 A는 보면은 0과 1 사이죠? 따라서 코사인이 A가 되는 순간은 무조건 X축 한 번 지날 때마다 2개씩 나와. 2개씩. 근데 하나가 있잖아? 반대편에 또 있어요. 2개가. 그러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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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가 되어야지 총 7개가 나온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그 말은 이게 0이 되는 거를 내가 지금 A라고 했죠? 마이너스 A에서 2개의 극값, 0에서 확인했죠? 2개의 극값, 반대편에 A에서도 2개의 극값, 그리고 파이에서 마지막 하나의 극값이 나온다. 파이가 겹쳤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파이가 겹치지 않아요, 얘는. 왜냐면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아무 상관없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럼 결론적으로는 F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을 한 번 더 지나가야 돼. 한 번 더. 일단은 1,4인 거는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림이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0에서 한번 보면은 자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만나려면은. 근데 문제는 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돼. 무조건 2개의 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야 되겠죠. 아까랑 극대극소가 바뀌지 않냐? 안 바뀌어요. 어차피 그냥 이 위치 바뀌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한 번만 딱 올라오면서 4에 가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그 왼쪽에 그리면 그거를 그냥 3배만큼 끌어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프라임이 0이 되도록 그려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데 정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여기가 A고 얘가 빼기 A가 되겠구나. 이제 알파 찾을게요. 자, 알파. 그 값이 되는 지점을 보면은 지금 코사인 X가 0A-A에서 그 값을 가지죠. 그리고 sin X가 0인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지죠. 이 7개를 다 표현해볼게.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코사인 X를 0과 2파이 사이에서 그릴게요. 그리고 A는 당연히 0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축 Y는 A 그거 대칭해서 Y는 마이너스 A 그리고 0 있죠. 그리고 얘는 파이예요.
따라서 알파 1부터 7까지 싹 다 표시해볼게요. 싹 다 표시해보면 얘가 순서대로니까 알파 1, 알파 2, 얘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4, 여기가 알파 5, 얘가 알파 6, 얘가 알파 7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계산이 남았죠. 계산이 남았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알파 3이 K래요. 뭐 이거는 K인 거 그렇다 치고 뒤에 거를 한번 볼게요. 뒤에 거. 제 두 개만 해석하면 이제 문제는 다 끝나요. 일단은 G 알파 1을 넣어볼게요. G 알파 1. G 알파 1은 인테그랄 K부터 인데 K가 알파 3이죠? 알파 3 넣어볼게요. 알파 3부터 알파 1까지 F 코사인 T 사인 T dt예요. 이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2라고 나와 있는 거죠.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석을 하면 되겠지. 하면 되는데 알파 3이 위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죠. 이거를 식을 조금 치환을 해서 바꿔볼게요. 이대로는 판단하기 힘들어. 왜냐면 내가 그린 요 그래프는 fx 그래프이기 때문에 치환을 통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t를 내가 그 x로 다시 바꿀게요. x로 바꿔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dx가 될 것이고 지금 잘 봐야 돼. 코사인 t가 x예요. 치환 덕분이기 때문에 범위도 바꿔줘야 되지. 알파 3 여기다가 알파 3 넣으면 여기 알파 3이죠? 빼기 a죠? 빼기 a. 알파 1 넣을 거예요. 알파 1은 a죠? a. 그 다음에 빼기 fx dx의 절대값이 2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 바꾸면 이제 해석 끝. 보면은 빼기 fx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이너스 달려있지. 마이너스 무시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그래프 생각해볼게요. 그냥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얘 당연히 3s예요. 양수죠. 근데 빼기 fx를 적분했어요. 음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라는 소리겠죠. 마이너스 2. 절대값을 벗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적분했을 때 아니 거꾸로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음수 맞죠? 여기가 더 넓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s를 찾을 수가 있죠. s를 찾아주면은 3s 빼기 s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s1이라고 할게요. s1이 1이 된다. s1이 1이 된다. 얘는 넓이가 3, 얘는 넓이가 1 이렇게까지 왔어요. 또 똑같이 보면 돼요. 또 똑같이 볼 건데 이번에는 알파 4 숫자만 바꿀게요. 알파 4 바꾸면 또 똑같이 얘는 a일 것이고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알파 4를 여기다가 넣으면 코사인 알파 4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dx의 절대값 요게 6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그림 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거꾸로잖아. 이러면은 보기가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꾸고 두 개의 위치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그대로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럼 이 아래쪽 요 넓이가 6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얘가 6이 된다? 그러면 얘는 넓이가 2가 되겠죠. 3배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이제 다 풀었어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계산만 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얘는 부분 적분이겠죠. 부분 적분 해보면 그대로 적분 0부터 3까지 빼기 0부터 3까지 미분 적분 하게 되면 얘는 3F3 F3은 여기서 찾으면 돼요. F3은 F1 더하기 6이니까 20이 되겠죠. 20 그러면 얘는 60 뒤에 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0부터 3까지 해도 돼.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 옮긴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범위를 쪼갰어. 0부터 1까지 fx dx랑 1부터 3까지 fx dx로 쪼개서 봤어요. 이건 알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니까 이거는 0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빼기 1 더하기 2가 되겠죠? 얘는 1이에요. 1
뒤에 거 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요거 보면 되죠. 이때 이 x를 내가 치환을 할 거예요. x를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 t 플러스 2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t 플러스 2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범위가 바뀌어요. t 플러스 2로 치환을 하는 이유는 범위를 이 사이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식 쓰기 위해서. 그러면 1일 때 빼기 1, 3일 때 1이에요. 그리고 f t 플러스 2의 dt랑 dx는 똑같으니까. 그럼 식을 보면은 얘를 바꿀 수 있죠. 얘가 ft 플러스 16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 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 dt는 아래쪽에 6 위에 3 밑에 1 위에 2 이렇게 있죠. 계산해서 넣고 16 그냥 계산하면 되죠. 정답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판단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때까지 이거 했던 것 중에서는 이번 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봐보세요. 문제 자체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이렇게 보고 마칠게요.